품격 있는 아재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빨간 아재입니다. 검언 유착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수사팀이 한동훈 검사에 대해서 무혐의 처분을 하려고 하고 있죠. 언론을 등에 업고 연일 이성윤 지검장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 종결 처리하는 결재안에 대해서 빨리 결재를 해라 이런 거죠. 근데 이성윤 지검장은 한동훈 검사장 휴대폰을 압수를 해왔는데 이 영장을 받을 당시에 이것을 포렌식을 하겠다라고 영장을 받아서 압수를 해놓고 포렌식조차 못한 상태에서 어떻게 사건을 종결 처리를 하냐. 그러니까 포렌식부터 하고 나서 그 결과를 보고 결정을 하자 이런 겁니다. 근데 수사팀은 한동훈 검사가 휴대폰 비밀번호도 안 알려주고 있고 그렇다고 지금 포렌식 기술도 없고 그러니까 수사가 진행이 안 된다는 건데, 자 그런데 이 아이폰 11에 대해서 암호 해제 기술이 있다, 이미 기술이 개발돼 있다라는 사실이 처음으로 확인됐습니다. 아주경제가 보도를 했는데요. 이 분야의 대표적인 업체가 이스라엘의 셀레브라이트라는 업체입니다. 우리 검찰하고도 이미 거래를 하고 있는 업체예요. 근데 이 업체 회사의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시면, 자 영문 페이지인데요. 구글 번역기를 돌려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 지원되는 장치에 모든 아이폰 모델 중에 아이폰 11까지 가능하다는 거고요. 그리고 운영체제는 iOS 5에서 iOS 13.4.1까지 가능하다. 잠금 해제 및 추출이 가능하다. 이렇게 지금 기재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폰 11에 대해서도 암호 해제와 포렌식이 가능하다는 건데, 문제는 운영체제입니다. 한동훈 검사의 휴대폰이 압수된 게 지난해 6월입니다. 그런데 이 압수되기 전에 13.5 버전까지 이 운영체제 업데이트가 있었어요. 근데 여기 지금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는 것은 13.4까지 가능하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동훈 검사장이 바로바로 업데이트를 해서 13.5까지 업데이트를 했느냐, 그리고 13.5까지 업데이트를 했다면 그 버전까지도 이 암호 해제와 포렌식이 가능하냐, 이런 문제가 남죠. 근데 아주경제가 이 셀레브라이트사 관계자와 직접 취재를 했는데, 암호를 해제하는 기능들은 다 공개가 되지 않지만 아이폰 11은 가능하다는 정도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설명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공개는 못하는데,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것이 전부 다 공개하는 건 아닌데 아이폰 11 가능해요. 뭐 이런 답변으로 들리죠. 그리고 박범계 전 법무장관도 지난달 25일에 인사청문회에서 업데이트 환경이 반영된 듯한 보고를 받았는데 그 이상은 말하기 어렵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종합해놓고 보면 아이폰 11도 잠금 해제와 포렌식이 가능하다, 이렇게 해석이 되죠. 자 그러면은 검찰이 이런 기술이 이미 개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포렌식을 할 생각도 안 하고 사건을 무혐의로 종결 처리를 하려고 하는 거냐, 도대체 의지가 있는 거냐, 이런 의문이 남습니다. 검찰은 앞에서도요, 이 울산 사건, 울산 선거 개입 사건 수사 당시에 그 당시 이제 숨졌던 검찰 수사관 아이폰을 포렌식을 했거든요. 이 사람의 이 아이폰 버전이 아이폰 10이었습니다. 근데 그때까지는 검찰에 이 소프트웨어가 없었어요. 근데 바로 이 회사를 비롯해서 여러 회사의 기술을 다 검토를 해서 적용을 한 결과 넉 달 만에 이 검찰 수사관 백모 씨의 아이폰 10 암호 해제를 하고 포렌식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한동훈 검사의 휴대폰을 열어보려면 이 업체에 문의를 했었을 것이고, 그럼 이 업체는 당연히 지금과 마찬가지로 가능하다라고 답변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지금 하나의 변수 13.5라는 운영체제가 안 된다라고 했다면 또 모르겠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면 종합적으로 보면 지금 가능해 보이는데, 그럼 검찰이 수사를 뭐 제대로 안 하려고 일부러 물어보지 않았거나 또는 확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그냥 덮고 퉁치고 넘어가려고 한 것 아니냐, 이제 이런 의심이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최근 언론 보도를 보면 이 수사팀이 대검과 중앙지검 포렌식 전문가들을 통해 아이폰 11 기종의 잠금 장치를 해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의 의지가 지금 의심스러운 거죠. 이 수사팀의 의지가 대단히 지금 의심스러운 상황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열린민주당 황희석 최고위원도 최근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한동훈 휴대전화 포렌식 안 하는가 못 하는가 라는 글을 올렸는데요. 디지털 수사과가 과학수사부 소속이고 과학수사부가 총장 직속이니까 디지털 포렌식을 전담하는 부서가 검찰총장 윤석열의 직접 지휘를 받는 부서다. 그러니까 선택적 수사,
선택적 포렌식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거는 의혹 정도가 아니고 수사 대상이 돼야 마땅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한동훈 검사의 휴대폰은 검언 유착 의혹을 규명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증거입니다. 이 포렌식을 하면 뭐 전화 기록은 물론이고요. 통화 기록은 물론이고 문자 메시지, 그리고 영상, 사진, 각종 파일들, 그리고 연락처 뭐 이런 것까지 다 확인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지난해 2월에서 4월 사이에 총선 직전 있죠. 그때 이동재 채널A 기자가 이철 전 대표 측을 접촉을 해서 유시민 이사장에 대해서 돈 줬다, 뭐 이런 비위를 털어놔라, 이렇게 협박성 취재를 할 당시에 한동훈 검사가 이동재하고 수백 차례를 통화했다는 거 아닙니까? 도대체 무슨 통화를 그렇게 많이 했을까요? 뿐만 아니고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하고도 무려 2,700차례에 걸쳐서 통화도 하고 문자도 주고받고 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고 수사 대상인 김건희 씨, 윤석열 총장 배우자죠. 김건희 씨 전화기로도 뭐 김건희 씨하고 통화를 했는지 그 전화기로 윤석열하고 통화를 했는지 알 수가 없는데, 아무튼 이렇게 숱하게 통화를 하고 문자를 주고받은 그 정도까지는 지금 확인이 되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무슨 문자, 텔레그램 또는 카톡을 주고받았는지 이런 걸 통해서 수사를 해봐야 실제 어디까지 관여가 되어 있는지 확인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검찰이 이런 제대로 된 수사를 할 생각은 안 하고 이성윤 지검장을 지금 지속적으로 공격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검찰 발로 보이는 기사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당장 뭐 몇몇 보수 언론만 보더라도 한동훈 무혐의 결재 계속 미루는 이성윤, 법조계에서는 직무유기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런 기사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성윤 지검장이 포렌식 기술이 발전할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취지로 결재를 미루고 있다. 기술이 발전할 때까지 미루고 있다. 그러니까 무한정 지연시키고 있다. 이런 인상 심어주려고 이런 기사 쓰는 거죠. 그래놓고 이런 취지로 결재를 미루고 있다라면서 본인은 또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놓습니다. 기술이 발전하는 것을 기다리는 게 아니고 이 소프트웨어가 개발이 돼 있으니까 소프트웨어를 도입하는 것을 기다린다 또는 추진한다. 이건 너무나 당연해 보이는 건데 도대체 이걸 누구의 의지가 반영된 기사인지 참 낯부끄러워서 이 기사를 볼 수가 없습니다. 자, 어쨌든 이제 이런 보도까지 나왔으니까 검찰도 모른 척하고 있을 수는 없을 거예요. 이 수사팀도 뭐 이 회사가 됐든 또 다른 회사가 됐든 하루속히 기술을 도입해서 한동훈 검사의 휴대폰 포렌식 암호해제 이거를 좀 진행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정 그렇게 수사하기 싫으면 수사권을 반납하든지. 자, 오늘 영상 유익했다면 좋아요, 그리고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 눌러주시고요. 영상이 올라올 때 좀 빨리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종 모양 알림 버튼도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